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갈등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현재 제주공항의 시설 확충으로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용이 가능한가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회 갈등에서 특위가 현 공항의 확충 가능성을 공개 검증하고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100만여 명이 이용해 수용 능력의 99%에 이른 제주국제공항. 2055년이면 이용객은 4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수요를 대비해 제주의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현 공항 시설 확충으로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4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에 현 공항 시설 확충 가능성에 대한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공항 확충으로 된다면 정부가 그럼 이 공항 건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공항 건설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기존 공항 확충이 불가능하다. 세 가지 측면에서 안전이나 환경이나 장내 그 항공 수요 충족 부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공항 건설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도 이 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그렇게 되면 도의회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국토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단체에서도 현 공항 확충 문제를 집중 제기함에 따라 공개 검증을 통해 현 공항 확충인지 제2공항 건설인지 가닥을 잡자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ADPI에서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아마도 제주도민들께서도 아니면 의회에서도 합리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오겠죠. 근데 반대의 상황도 예단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현 공항 확충 가능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현 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추진이냐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 이번 원포인트 공개 검증이 갈등 현안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과의 면담이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 신산리를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장단과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거부로 무산돼 예정부지 답사만 진행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국토부의 이번 제주 방문은 제2공항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민 찬반 의견을 수렴을 거부한 원희룡 지사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람사르 습지도시 행정 개입 의혹에 대해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환경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46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 참여로 습지 보존에 성과를 내고 있는 람사르 습지도시 정책의 후퇴를 우려한다며 환경부가 습지도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시 조천읍은 선을 1위 정모 이장에 대해 주민 요구에도 총회를 열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발전기금 3억여 원을 받은 뒤 찬성 일부 주민에게만 알리는 등 불신을 초래했다며 정 이장 해임을 마을회의에 통지했습니다. 수술 뒤 몸속에서 의료용 도구가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의 뱃속에 거즈가 든 채 봉합수술을 한 의료 사고였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A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입원 닷새 동안 원인 모를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밤새도록 계속했어요. 너무 횟수가 많이 했고 설사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 몇 번 구토도 계속 연이어 있어가지고. 산부인과 퇴원 직후 종합병원으로 옮겨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A씨의 뱃속에서 발견된 것은 15cm 크기의 거즈.
A씨는 곧바로 거즈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거 수술을 한 병원 측은 제왕절개 수술 당시 지혈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거즈가 A씨의 직장과 소장 부위를 압박하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뱃속의 거즈를 발견하지 못했고 직접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 해당 산부인과는 제거 수술 뒤 병원 면회가 되지 않아 전화로 사과했다며 최선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인정하고 어떻게 거기서 보상 그걸 안 하고 사과를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원이 왔다 갔다 이래 문을 닫을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A씨 측은 2차례나 수술을 한 산모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 의사회도 동참하기로 해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레 예정대로 서울 등 전국에서 의사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전국 의사회의 파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진행되면 2000년 의학분업과 2014년 원격 진료 등에 반발해버린 파업에 이어 세 번째로 제주도는 의사 파업에 대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제주를 빠져나간 외국인이 강제 퇴거 조치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인 N씨는 지난 6월 22일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3일 제주공항을 통해 대구로 빠져나갔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적발돼 강제 퇴거 조치됐으며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두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주택가 공터나 공공건물 주변 등에는 쓰레기 수거장인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도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건물 신축이 늘고 악취가 난다며 내 집 주변에서 이 수거장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쓰레기 수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해안도로변에 들어선 재활용 도움센터. 24시간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창고시설에 배출장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 클린하우스 4곳을 대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읍사무소가 시설을 발주했는데 준공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활용 도움센터로부터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가들이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최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바다가 재활용 도움센터에 가려 보이지 않고 바닷바람에 악취가 예상되는데도 주민들에게 사전에 얘기도 없이 건물을 지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집만 지금 완전 정면 막지 않았습니까? 전나 한 통만 해도 덜 억울합니다. 이거 했으면 50%라도 조금만이라도 뒤에 사람들만 피해보게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에 대해 해당 읍사무소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시계획 조례나 건축법, 주택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건축은 그냥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따로 문화재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거든요. 도심 주택가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내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2,200곳에 5,600여 대.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악취로 내 집 앞과 주변은 안 된다는 민원에 해마다 100곳이 철거되는데 이 가운데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설치되는 건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데 막상 집 쪽으로 가까이 오시면 이제 또 그거는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걸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입지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렵고. 편리한 쓰레기 배출을 요구하면서도 내 집 앞과 주변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행정당국의 쓰레기 수거 정책에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의 발을 밟고 주행하는 사고가 나 B군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승용차와 끼어들기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내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015년과 16년 제자들이 창업 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 원 가운데 절반을 가로채고 연구 재료비로 물품을 구입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 교수 46살 김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범행 도구로 삼아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 판단이 중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만나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이전을 신청한 가운데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가 내일 진행됩니다. 제주도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카지노 소재지와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 사업 영향평가서를 검토 심의하고 결과는 모레 공개할 계획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중문 롯데호텔의 카지노 사업장 1000여 제곱미터를 드림타워 5천여 제곱미터 사업장으로 이전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심의는 지난해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뒤 이뤄지는 첫 사례입니다. 숙박업소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설립이 크게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 숙박업 허가를 주지 않고 녹지지역의 관광 숙박업 개발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한 내용의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적 숙박시설은 2014년 42,000실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73,000실로 늘어 출혈 경쟁 등으로 인한 휴업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서귀포시 버스회사인 동서교통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의 부당 배차를 철회하고 배차 협상에 모든 노조를 참여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한국노총 소속 과반노조와 밀실에서 합의한 뒤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일부 기사들을 장거리 노선에 배치하고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며 부당 배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